식사하셨습니까? 네. 식사하고 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3분 지나서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동영상으로 온라인 실시간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실습을 지난번까지 해봤는 거에서 특히 사진 부분에 대한 실습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얼마나 어떻게 지금부터 취재를 해서 움직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공유하고 이 협의하는 시간, 같이 공통의 목표를 잡아보는 시간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알려드렸지만 이제 영상 관련해서 이런 어떤 기록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또 이제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 커뮤니티 매핑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혹시 오늘 집 처음 오셨죠? 네. 네네, 처음 오셔서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아마 저기 그 단톡방으로 한번 공유를 해드렸는데 채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쭉 진행한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좀 빠를 거예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이 커뮤니티 매핑이나 기록 과정, 그리고 사진 관련해서는 한번 꼭 보시면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자유롭게 걸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진을 실질적으로 찍어보고, 그리고 그 찍은 걸 가지고 공유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시 한번 이제 원효 선생님하고 계속 중간에 피드백은 원효 선생님이 담당해 주실 거고, 글과 관련해서는 박소연 선생님이 계속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좀 연습하고 이 시간만큼은 계속 연습하고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몇 군데를 누구를 찾아갈 건지,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진행하는 과정은 약간 우리가 어디에서 누굴 만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동아서점을 예를 들어서 할 거야. 그러면 동아서점을 한 분이 아니고 또 다른 분이 난 이건 내가 꼭 같이 하고 싶은데 라고 되면 그건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은 한 분이서 이제 몇 개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럴 때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해가 다 지기 전에 완전히 이제 곧 깜깜해집니다. 깜깜해져서 지금 해가 많이 길어졌죠, 그죠? 많이 길어져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그 전에 이제 다 보지 못하셨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참여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찍어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공간이든 사람 관련한 아카이빙 사진이 어때야 되는지 쭉 한번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원효 쌤이 직접 보진 않지만 또 똑같이 이제 나중에 원효 쌤이 피드백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과 관련해서 한번 오늘 실습을 해볼 거고요. 사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찍을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현재 이 매천 도서관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천 도서관에 대한 기록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리를 찍을 겁니다. 거리를 찍을 거고요. 거리를 찍는데 여기서 약간 지금은 이제 거리 찍을 때 되면 좀 어둑어둑해질 겁니다. 근데 어둑해질 때 그 지난번에 찍으면서 약간 이제 방법은 아셨겠지만 스마트폰이라도 약간 광량 조절이 돼요. 특히 보면 이 좀 밝게 되거나 좀 어둡게 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쓰지 마시고,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대로 광량만 조절해서 같이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 이제 찍고 있는 저분한테 물어보면,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가볍게 지금 이제 이런 것을 내가 몸에 붙인다 생각을 하시고 같이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그 뭐 구글 맵이라든지 다른 데 올리는 것은 아직은 안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방법은 다 다르게 좀 갈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진 않고, 일단 오늘은 지금 보면 이제 그 쭉 나와 있는 그 책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하면서 있었던 사진 찍는 거, 특히 뭐를 유념하라 했죠? 원효 선생님이 주되게 제일 많이 강조한 거? 수평, 수지. 수평, 수지. 또 3분의 1. 구도. 그죠? 구도죠, 그죠? 정비죠. 그래서 그래서 가능하면 사진에는 원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다 넣어라.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람을 찍더라도 앞을 찍든 뒤를 찍든 상관이 없는데 그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건지를 생각하면서 찍으라. 그래서 뒷모습을 찍으면 어떨 것 같아요? 뒷모습을 찍으면 약간 이 사람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느낌? 내지는 고독한 느낌? 뭐 이런 걸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등이 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뒤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간에 근데 대신에 그런 사람도 다 피사체를 다 있는 걸 못 찍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 몇 가지 팁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한 7시 반까지 지금이 8분이거든요. 8분인데 실제로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고 7시 늦어도 한 35분까지는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마 우리 조현욱 사수가 불을 켜줄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도서관 안에 있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그리고 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나 이런 걸 좀 잘 분위기나 이런 걸 잘 전달하는 사진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 SNS에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진은 막 이렇게 봤는데 여기 어디야 이런 사진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진은 굉장히 잘 표현돼서 사진 한 장으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쩐 매천 도서관이기 때문에 매천 도서관을 가장 잘 상징하는 사진을 한 3장 정도 뽑으시고요. 찍는데 뭐 일단 편하게 막 찍으세요. 찍다 보면 또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찍으시고 거리에 나가셔서 길거리 사진을 찍습니다. 길거리 사진. 오늘은 사람 사진을 찍지 않을게요. 길거리 사진을 찍으시고 거리의 풍경과 이 구례가 현재 요 앞에 있는 길이나 거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3장만 찍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7시 35분까지 들어오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피드백 받아서 나머지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들어오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그 다음 우리가 취재할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역할로 우리가 어떤 식의 결과물을 만들지 잠깐 또 회의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자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멋있죠? 이쪽 안에는 안 들어가시나? 들어올 시간이 없었어. 옛날 앞에서만. 건축물 구조가 아니고 이쪽에서 보면 우리 약간 거기 강의실에서 올라오면서 계단을 좀 있어요. 아니 건물이 조그만 학교 같은데 넓네 이게 뚫려가지고 공간만 가까워지 않게. 뒤에서 샷을 잡으니까 어떨 것 하네. 자연스럽게. 이제 저것까지 치고. 그렇죠. 저기서 뭐 장소는 아니지. 여기서 대치하는 아니요. 여기에 괜찮아요. 가지고 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만약에. 어떻게 잡아야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올까? 오늘 사진을 찍어요, 선생님. 가만히 찍어서. 찍어야 돼? 사진 찍으러 왔잖아, 우리.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었어? 사진을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 지금은 밝으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수직으로, 자, 수직과 수평. 내가 찍으려고 하는 것이요.
사진 찍으셔요? 사진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제일 베스트 샷이 나올까?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이후에 이제 진행할 것은 나머지 시간 진행할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취재를 하셔야 돼요. 취재를 하고 직접 이제 정리도 한번 하고 지금 글을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현재 지금 보면 나눠드린 그때 자료집 있으시죠, 그죠? 거기 보면 매우 길게 돼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심층적으로 취재를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하시기 나름입니다.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잡아서 실제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 대상의 특성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어떤 사람, 그 명인 그리고 장소 이 어쨌든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들어갈 텐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체험과 경험이 일어나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서 공간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어 어떤 식의 경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공간은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장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그 스페이스에서 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이 그 사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과 어떤 장소이냐를 어쨌든 우리가 취재를 하고 아카이빙을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그것을 선정하는 기본적인 원칙 3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 이게 기록 가능하냐는 겁니다. 기록 가능하냐. 기록 가능하냐. 자,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한 분은 그냥 길거리에서 성소수자나 아니면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외국인이나 살 것 상관없이 다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분들의 삶과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가이드맵을 만들 때는 이야기가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서 단란주점을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이 책에 넣거나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하고는 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기록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 기록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동의입니다. 동의.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뭐 보통 많은 분들이 이래요.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소개를 좀 하려고 하면 아니 뭐 내가 뭐 내세울 게 뭐 있다고 그러고 또 내가 한 말이 밖에 나갔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들을까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실상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록 가능한지는 실제로 그분과의 교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보셨던 그 이발소를 취재를 하고 싶어도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록 가능하냐 했을 때 근데 기록 가능해요 이렇게 말하면 바로 가능해요 뭐 이렇게 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같이 동의하시고 취재를 해서 올려도 되겠는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심지어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맛집을 지금 현재 이 중에 식당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맛있는 곳이라 해서 소개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아니면 내용이 믿을 만한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주변의 평이라든지 이제 내재적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게 또 다르게 시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믿을만한지 아니면 이분이 내는 내용이 믿을만한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셨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러면 그걸 기록 가능하냐고 물으면 웬만하면 본인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그런 경우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 또 다르게 어떤 뭐 정보 왜곡이나 이렇게 우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주변에서라도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믿을 만한지 이것을 알아보는 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속 가능하냐.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오랫동안 있었거나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그리고 그 장소가 그 사람과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것 이렇게는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되게 오래된 그 식당인데 옮겼어요. 예를 들어서 자리를 옮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또 옮겨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정말 이 장소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알려졌을 때 이분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그래도 기록을 남김으로써 지속 가능한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면 이거는 충분히 기록할 만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에 대한 원칙적 기준은 이제 가지고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논의를 할 텐데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아니면 어떤 기술에 대한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가게 같은 경우는 음력이 될 거고요. 어떤 뭐 문화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도 뭐 이 최소한 한 20년은 해야지. 기본 최소한 10년입니다. 10년 이상은 해야 뭐 좀 기록할 만하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접근성입니다. 접근 가능해야죠, 거기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들어가기도 어렵고 뭐 이런 구역에 들어가 있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근처에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나 그리고 이분의 삶의 요소를 침해할 만한 공간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생활을 막 거기서 많이 영위하고 있는데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러면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예전에 둘레길도 그런 요소가 많았어요. 이렇게 많이 가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전에는 마을에서 아는 사람들만 보니까 담도 낮아도 상관이 없고 내가 마음대로 빨래를 늘었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함부로 못 열죠. 그리고 문도 막 열어놨다가 그 다음부터는 문도 못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접근성의 가치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명소라 하더라도 거기는 생활하는 곳, 사생활이 있는 곳은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접근성의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분의 가치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통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만 좋아하는 이 사람이나 장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공감하고 같이 나눌 만한 거, 그죠? 이런 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지난번에도 어제도 그 강의가 마을교육 그 네트워크 할 때도 강의할 때 똑같이 그게 있었는데 이런 커뮤니티 매핑이 된 지도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이제 공감할 만한 이제 내용들로 거의 이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먹는 장소나 아니면 그게 병원이다 내지는 어떤 문화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예술인과 관련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감이 되는 걸 가지고 좀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분야는 크게 두 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셔서 나와 좀 연관이 있는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먹는 걸 매우 좋아하면 진짜 먹는 걸 해도 되고, 내가 진짜 이 구례에서 빵이나 이런 걸 많이 소개하고 싶으면 진짜 빵의 명소를 찾고 메인을 찾아서 연결을 하셔도 사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연결을 해서 분야를 좀 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작업을 할 거냐 정해놓고 좀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부터는 이제 생각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명단이나 이런 의미에서 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부분을 오늘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이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따로 연락을 드려서 기록 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할 건지 저희들이 여쭤보고 같이 좀 만들어가는 쪽으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단하고 내가 누구를 만날 건지, 그리고 어디를 갈 건지, 이것은 이제 조금씩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풀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성기 선생님. 생각이 좀 해봐야 되겠네. 생각을 예. 근데 봉독적으로 좋은 거. 봉독적으로 좋은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엄임순 선생님.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안 해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이제 생각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곧 취재 나가셔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맡을지 미리 제가 이제 좀 같이 이제 나누는 거고요. 김우수 선생님. 저도 지금 오늘 네. 얼떨결에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서명대 선생님. 버스 노선 가능합니까? 버스 노선요. 네, 버스 뭐 제일 오래된 정류장이라든지 거기서부터 구례가 버스를 운행해서 뭐 가장 오래된 정류소라든지. 정비되지 않은 예. 시골 버스 노선부터 해서 괜찮다. 버스 기사님은 어떻습니까? 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같이 이야기해서 그것을 한번 보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네. 일단 버스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조현욱 선생님은 제가 끝까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는 동화서점 동화서점 하고 싶어요. 역시 책과 관련된 도서관 사서라서 책과 관련된. 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매우 쉽죠.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1차 취재된 자료가 이미 책에 있습니다. 동화서점으로 네. 그랬구나. 네. 안 읽어보셨군요. 네. 예천 도서관에서 만든 책인데 아직 안 읽어보셨어요. 네. 그래요. 일단은 그렇게 좀 취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세 분도 한번 생각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셔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만들 텐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내가 이제 찾고 싶은데 한번 이야기 물어보고 글로서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어 라는 것을 최소 한 곳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공유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좀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사람에 대한 거하고 장소에 대한 게 가능하면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정성임 회장님이 이제 팀장님 말씀하셨던 게 거기 줄풍류 회관이 있고, 그죠? 그리고 줄풍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봉덕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오랫동안 구례에서는 이제 그 활과 관련된 활동들이 되게 활발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담긴 얘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오래되신 분들 이제 얘기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이제 우리가 또 새롭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많은 분들이 위치가 좋은데,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접근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어떤 곳이고 좀 이렇게 교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세대를 넘어서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봉덕정만 보더라도 그 장소선 그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봉산이라고 하면 봉산 안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조그마한 암자도 있지만 그 옛날에 이제 신사터였던 곳도 있고, 그리고 뒤쪽에 가면 이제 묘지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안에 숨어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총알 흔적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같이 한번 투어링 할 기회는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그 과정을 같이 좀 살펴보고 자료도 찾아보지만 사람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정리를 하는 것만 해도 이해가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점이라고 나왔는데 그 예를 들어서 서점을 이제 하나만 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또 계속 만들어져서 맥락을 거듭하는 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곳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고 취재를 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제일 이제 보통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직 아무것도 안 났어요. 저는 네. 구례에 민간 정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두 군데요. 민간 정원. 네. 아, 민간 정원요? 네네. 네네. 그 민간 정원에 대해서 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민간 정원에. 그건 아니지. 네. 구례 분에 등록되어 있는 두 곳이죠. 아, 네, 두 곳입니다. 쌍산제는 알고 있거든요. 네. 청계 향나무숲. 아 거기 네, 네. 네. 거기가 민간 정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변길 12 치고 가시면 나와요. 광이면 천변길 12. 아, 12. 두 군데 다 가보긴 했어요. 근데 가보긴 하셨는데 네, 가보긴 했는데 그 민간 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 자격 아, 그런 거 궁금하신가요? 네. 네.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영수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리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또 마지막 한 가지만 잊지 않고 이것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를 살. 구례읍입니다. 구례읍입니다. 장소 전체적인 것쯤은 왜냐하면 구례 전체를 해버리면 이게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한 개 한 개를 다 나중에 하면 좋은데 이번에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 이번에는 그래요. 요 장소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구례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 안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생각하시는 데 좀 도움되라고 이제 책을 그때 나눠 들었던 이유도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점이 작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꼭 올해만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그 어떤 빵집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 빵집은 생긴 지 이제 한 2년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그 빵을 하신 분은 한 40년 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도구나 역량이나 이런 게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 하면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정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고요. 이게 아마 이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막 나가실 때 전에는 제가 막 서칭한 것을 자료를 못 찾으신 분들에게 막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골라서 하셔도 돼요. 저는 네. 구례 네. 장터. 아, 장터도 나오셨어요. 네. 네. 장터. 남자가 아니 그러니까 상서시장부터 해서 현옥시 덕문사. 아 그런데 사진을 찍고 아. 간략하게 현옥시 가게가 덕문사에 있었어요. 네, 있어 보여가지고 안치고 하잖아. 그러면 네, 동문사. 선대에서부터 네. 쭉 네, 내려와서 네, 이제 그렇죠. 3대 이렇게 가는. 동문사 크죠. 네. 오래된 가게가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리고 위치도 계속 바뀌었죠. 그리고 옛날 사진에 보면 뭐 동문사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위치 옮겨진 것까지 다 같이 볼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죠. 사실 그 전에 이제 이 책에 다 다루지 못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같이 찾아서 보실 수 있죠. 네. 구체적으로 구례 장터 뻥튀기집. 뻥튀기도 오래 하시. 그리고 이제 보면 뭐 쉽게 보통 젊은 사람들은 많이 접근하는 게 이제 뭐 먹는 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자꾸 찾는데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실질적으로 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구례읍에도 생기고 또 막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시간상 우리가 이제 오래된 것만 하자고 하면 최소 사람이든 아니면 무엇이든가 이제 몇 년 안에 돼야 돼 이렇게 하면 최근에 생겼지만 매우 잘 되거나 이런 것은 빠져야 됩니다. 카페 투어.
뭐 카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카페를 잘하는데 실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리스타 이제 배운 지 한 5년 됐고 그리고 문 연 지 1년 됐어요. 자 그러면 얘기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염두에는 두셔야 됩니다.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 카페 중에 장소성으로는 뭐 또 오래된 것 중에 뭐 티귿 이런 데가 있어요. 아시죠, 그죠? 예를 들자면 티귿, 티귿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다. 네, 고래 그런 카페. 경찰서 건너편에. 어디요? 고래 경찰서. 아 경찰서요. 네. 근데 그 카페가 생긴 지는 10년 넘었어요. 네, 10년쯤 됐는데 근데 10년이 넘었는데 아는 사람만 알아. 그렇죠. 그 아는 사람만 알고 그 중요한 거는 그 카페를 하던 원래 주인이 되게 사실은 유명했죠. 그러고 한때는 그 대한민국 커피 백선에도 올라가고 이랬던 집인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기준에 넣을 건지 말 건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거 소개할 만하냐. 그 예를 들어서 매우 유명한 빵집 생각해 봅시다. 모골빵집. 자 구례 친구긴 한데 몇 년 했을까요? 7년 됐나? 예, 그쯤 됐는데 그러면 빵을 하기 시작하는 음력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글쎄요. 예. 자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개할 만한가? 그리고 남들이 다 좋다고 소개할 만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너무 매일칠 필요 없어요. 유명하다고 명인명소가 다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전 여기서 더 중요한 가치는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책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제 거의 사라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자그마한 시계방이고 작은 이용소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몇십 년 동안 거기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 일을 했어요. 그분의 삶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점을 오히려 더 찾아서 그분이 있는 삶이 기록할 만하고 더 가치 있다. 우리는 사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거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숨은 명인명소가 더 좋아요. 네. 알려지지 않는. 알려지지 않고. 그런데 이분은 정말 가치 있어. 하다 못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마을에 구판장이 있어요. 그 구판장 하신 지 한 30년 됐습니다. 그 골목의 역사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오히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충분히 이 지역과 이 내용과 관련해서 충분히 깊이 알고 있고 우리가 더 같이 교감할 수 있어. 그런데 이분은 뭔가 하면 삶의 자존감이 막 높거나 자기를 막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막 드러내면 오히려 더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시나 어떤 안 좋은 얘기거나 이런 게 들을까봐도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자존감이 낮으신 경우도 많아요. 나는 이미 다 끝났어. 세상 너무 빨리 바뀌었고 자기들끼리 잘난 사람들 다 잘났고 나는 그냥 여기서 힘들게 있어. 그런데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분도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변해요. 내가 삶을 누군가가 들어주고 얘기해서 같이 긍정할 수 있구나. 내 가치를 알아주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골목이나 그 장소성에 대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감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숨어있는 것을 찾자 가능하면 그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향제술풍류 같은 경우도 좋죠. 좋은데 예를 들면 또 다르게 거꾸로는 굴에 계신데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 중에 잘 안 드러난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같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또 확실히 이제 좀 비교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는 거 그리고 내가 어느 분야에 있어서 더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리스트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찾고 내가 도저히 못 찾는 부분이 있으면 찾고 다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보면 이제 먹거리나 유명한 것도 있긴 하지만 다만 우리가 함께 나눌 만한 것을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또 더 궁금하시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은 약간 토론하면서 우리가 같이 잡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승기 선생님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네. 떡집 같은 오래된 떡집? 네. 방앗간?
좋습니다. 네. 봉성 떡집, 고향 끝이 떡집. 잠깐만요. 동화식당. 혹시 떡집하고 방앗간 중에 아주 오래된 집 아십니까? 제가 지금 네. 부자가 아버지가 부자 방앗간. 봉성 떡집 상서시장 안에 오래되잖아. 네, 그렇죠. 거기 그다음 거기 못 들어가서 그 구례떡집이 만났었지. 네네네, 그런 게 좋습니다. 네. 거기도 이대지 하니까 음. 동성떡집 만났던 특히 예를 들어서 대를 이어서 했다 이러면 완전히 다른 가치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대를 이어는 순간 네, 그런 게 이대지 있기 하고 때문에 있으니까. 봉성떡집이 이랬지면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르겠네요. 네. 지리사 떡집하고 만났떡집은 딸이에요. 엄마하고 딸. 거기보다 더 오래된 데는 그 시장 들어가는데 그 떡집 이름을 모르겠는데 곽센 집이네. 아, 곽센집이요? 그저 무슨 칠성천과 좀 들어가면 네네네네네. 그 네. 떡집이 제일 오래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부터 했어요. 아, 시어머니가 오래전에 하셨어요. 곽센 방앗간 거기 말하는구나. 그 집이 네네네.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기는 그 집이 제일 오래됐다는 네, 거죠? 네. 아,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책에 보면 이 책은 어쨌든 모티브로 쓰세요. 이거 보면 거기를 갔는데 할머니 때부터 계속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 때부터 썼던 중요한 도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의도 있어요. 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남아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좋고 혹시나 그분 더 좋은 거는 사진, 기록 이런 게 남아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굳이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그분의 얘기와 그 장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록할 만하냐, 네. 그분이 거기에 동의하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한번 뒤에라도 지나가시다가 빵 한 개 사시면 떡이나 이제 사시면서 한번 여쭤보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떡집인데 중복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취재를 하려면 네. 친분이 있거나 조금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래야 네. 무장 해제가 돼서 조금 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모르는 사람 그런데 가는 것보다 친분이 네. 전혀 없는 데 가가지고 취재를 그렇죠. 하려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되게 2018년에 힘들었어요. 그거 구례사 네, 사전 쓰기 할 때 네.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진솔한 얘기가 아니고 네, 연출을 위한 그런 인터뷰를 해주시고 인터뷰만 계속 겉도는 맞아요. 이야기만 하신 그런 맞아요. 경우 있었어요. 1회 방문, 2회 방문, 3회 방문이 내용이 똑같고 진전이 없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지 기록할 만한지 지속 가능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재를 할 때도 어느 정도는 라포를 형성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그러니까 또 라포 형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더 팁을 드릴 겁니다. 팁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안 되면 후퇴하셔야 돼요. 내가 부자 방앗간 갔는데 도저히 안 되면 옆에 있는 그 다음 떡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누가 친한 사람이 연결해줘서 같이 소개로 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미리 이제 몇 번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도장 찍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나 환경 좀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것은 책으로 기록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은 같이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르게 그래서 혼자서 힘드시면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고요. 그래서 같이 움직여서 사진이나 아니면 취재나 이런 걸 같이 해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네? 네. 이거 전체적으로 취재하고 이거 다 만드는 작업은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도 9월 초까지 끝내야 돼요. 네, 9월 초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배우고 있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훈련하고 주변에 서칭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서칭한다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다음 시간 지나면 그 사이까지 그 중에 이제 후보지도 생각을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지 미리 한번 가서 이제 분위기도 보시고 이렇게 좀 해놓으셔야 예전에 이렇게 한번 힘들었는 것을 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제 이런 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고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예.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저기 막 네. 공유 같이 구례 청소년 아지트라고 여기 있거든요. 네네네. 그 청소년 아지트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뭐 할 수 모여서 같이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공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거기도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청소년 아지트도 좀 같이 공유해서 알릴 겸해서 거기도 한번 리스트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아, 그렇게 하시고요. 네네네. 어쨌든 아까도 이제 쭉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한번 보시고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러낼 만한지 내서 다른 그건 없을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회의를 아마 다 같이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이건 이런 게 좋겠다 해서 또 후보지로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게 이제 내려놓고 진짜 응원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리스트를 본인이 하고 싶은 리스트를 내놓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계략 좀 알아봐야 된다나 미리 한번. 네네네.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네네 생각을 해놓으시는 게 네네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고민을 해놓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계속 그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 전에도 이걸 잡으려다가 억지로 잡아서 막 들어가니까 나중에 갔는데 이제 정신 없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고민을 하시고 서칭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중간에 만약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현재 책에 나와 있는 곳 중에 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제일 큰 목적은 그 이 구례라는 지역에 대해서 약간 리디스커버리 같은 개념, 재발견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구례읍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례읍이니까 예를 들어 신호위 개살 여기까지는 다 포함이에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약간 그 뭐 봉설이나 이제 이런 저쪽 안쪽에도 보면 약간 이제 농업 지역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산리는 너무 먼데 아닙니까? 네? 계산리는 너무 멀죠. 행정구역은 구례읍이 맞아요. 멀죠. 왔다 갔다 하시기 좀 힘드시겠지만.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산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여기 구례 학교를 다녔잖아요.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걸어서 다녔던 추억이나 이 길이나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거나 의견 있으세요? 네. 어쨌든 뭐 이승희 선생님께서 이제 떡집과 방앗간을 찜하셨습니다. 굉장히 그냥 예, 얘기한 예, 건데. 일단 생각을 먼저 찜하셨고 이제 아마 서칭을 하실 거고 서칭 한번 해서 같이 이제 나중에 나눠보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현영 선생님은 그냥 끝까지 동아서점으로 밀고 가시겠습니까? 한번 더 찾아보려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한 군데쯤 더 정해보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궁금한 게 없으시면 오늘 일단 이걸로는 마칠 거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또 피드백이 또 갈 거예요. 우리 저기 운영 선생님께서도 좀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공유 행사를 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진하고 글만 거의 이제 보통은 그냥 가입할 때는 책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것은 좀 미리 한번 알아놓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부러 마련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기록한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쌓는다 이런 정도의 흐름은 좀 알고 계셔야 아마 나중에 책을 할 때도 이게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최근에는 영상 아카이브가 되게 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상 기록이나 이런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다음 시간에 젊은 강사분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막 이렇게 막 화려하고 오랫동안 해서 막 이런 분이 아니라 되게 젊지만 이런 어떤 지역의 이야기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사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 모셔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영상 아카이브 관련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꼭 못 오시는 분은 다음 시간에는 생방송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기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한 것은 제가 다시 글로서 정리해서 톡방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지금부터는 다 내가 뭘 취재를 할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는 서칭을 한 3주 정도 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조사 같이 나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